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네, 요즘 상담 문의가 너무 많아서 제가 바로바로 답을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예, 짬나는 대로 답을 바로바로 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상담 문의 중에서 요즘에는 그 결혼 실패하신 여성분들의 사주를 제가 많이 접하게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한국 사회에다 보니까 양육을 이제 보통 양육권을 여성분이 많이 가져가시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중에 양육비를 끊어버리는 남성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참 무책임한 아빠들이시죠. 네. 그런 거 보면서 일단은 여자들도 진짜 여자들도 한참, 조금은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고, 챙길 걸 미리 좀 챙겨놔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법적 지식도 없고, 기술은 이미 단절돼 있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경력 단절로 인해서 이제 정말 힘든 일밖에 할 일이, 몸을 쓰는 일밖에 할 일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체력은 고갈이 되고, 아이들 양육비 때문에 또 계속 또 벌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을 많이 봐요. 근데, 결혼에 실패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은 상관이나 비겁이 아주 강하신 분들의 케이스가 많았어요. 근데 그 사주를 갖고 태어난 건 본인의 잘못은 아니죠. 내가 원해서 그 사주를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 사주는요, 그 태어나신 대로 그 에너지가 다 나온답니다.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를요, 남들은 느낄 수 있어요. 그 상관이라는 에너지는 본인은 모르실 수 있지만 남들이 느끼기에는 말을 톡톡 쏜다거나 아니면 좀 공격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시시건건 시비를 건다거나 아니면은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다 이의제기를 계속해서 하거나 그리고 상관이라는 성분은 상관 경관하는 성분이기도 해서 남편을 뒤집어 엎는 그런 성분이기도 하지요. 네. 근데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주를 배워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사주에서 상관이 발달해 있다면, 조금 더 말투도 조금 더 예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사용하시는 어떤 단어나 표현 같은 것도 좀 절제되고 적절한 단어 사용이나 표현들을 하실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이혼 사유 중에 하나는 여성분들의 어떤 그런 상관적인, 그러니까 좀 사실은 같은 말을 해도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돌려서 얘기를 하면 그게 오히려 소통이 더 잘 되는 인자가 될 수 있지만 방법론상의 문제에 있어서 상관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아무래도 남자분도 힘들어 하실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상관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면 본인은 모르지만 남들은 그 에너지를 다 느끼기 때문에 말을 순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좀 부단히 하시고 좀 좋은 게 좋은 걸로 좀 넘어가시려고 하시는 그런 노력도 부단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상관과 비겁이 발달하신 분들은 결혼을 안 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비혼주의자도 아니고 뭐 결혼 예찬론자도 아니에요. 단지 결혼을 해서 또 좋아질 수 있는 사주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권하고요.
혼자 사셔서 더 좋으실 사주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시는 게 낫겠죠. 인생에서 이혼이라는 아픔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참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아빠 없이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너무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일단은 상관과 비겁이 강하신 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래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꼭 궁합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궁합이 어느 정도 나의 단점을 덮어줄 수 있는 상대를 만나게 된다면 하시되, 본인의 상관 기운과 비겁 기운은 분명히 어느 순간에도 나온답니다. 그러므로 항상 결혼을 이왕 하셨으면 해로를 하셔야겠죠.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이들에게도 참 그게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주를 알고 본인의 단점을 알면 고치시려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셔야지만 이 상관과 비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혼의 상처를 안 겪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결혼은 상대적인 거긴 하죠. 상대적인 거라서 일방적인 잘못일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결혼의 유책 사유를 보면은 대부분 상관과 겁재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유책 사유가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신을 조금 돌아보시고 문제의 원인을, 만약에 부부간에 불화가 있다면 문제의 원인을 먼저 본인 자신의 문제에서 들여다보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해 보인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혼을 권장하는 그런 사주들도 있어요. 남편들의 사주에서 보면은 한없이 극을 당하는 여성분들의 사주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그 여성분이 너무너무 힘든 게 보여요. 근데 또 그 여성분의 사주를 보면은 정말 그 고난이 가득 차 있는 사주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맞아 떨어지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힘든 고난의 사주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남편의 사주 안에서도 여자 성분인 제가 한없이 극을 당하고 있는 케이스겠지요. 네. 그래서 정말 본인의 사주와 남편의 사주를 꼭 공부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뭔가 핸디캡이 있다면, 그리고 잘 살 의지가 있고, 그리고 잘 살고 싶고, 아이도 함께 끝까지 같이 책임지고 싶다면 문제점을 항상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네, 자기 자신의 잘못도 먼저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혼하기 쉬운 그런 여성분의 사주의 예를 하나 들겠고요. 또 사주 안에서 여성분이 사정없이 극을 당해서 살아있는 게 용하다 싶을 정도로 힘든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남성분의 사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주에서 보면은 이 병인일주는, 죄송해요. 갑인일주는 굉장히 강하신 분이세요. 꺾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강하신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수까지 받네요. 더 강해졌어요. 그쵸? 네. 목에 이렇게 생을 받으니까 얼마나 힘이 더 세지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목이
지금 인호합해서 식상 성분이 만들어지죠. 그쵸? 그러면은 이 많은 나무에서 이 나무들이 이렇게 땔감이 되어서 이 화기가 엄청나게 치열해지겠죠. 화기가 엄청나게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 화기는 뭐를 극하죠? 이 경금을 극하게 돼 있어요. 이 경금은 이 사주에서 남편이겠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갑경충도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물론 갑목도 데미지는 있겠지만 갑목은 충분히 여기서 이 금이 이 임수를 생하는 역할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게 강도는 적을 거예요.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는 형태로 관인생, 살인생의 형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갑목은 크게 데미지를 입진 않아요. 하지만 이 경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부딪히기도 해서 극도 일어난 데다가 여기 지지가 다 지금 다 화기예요. 여기서도 땔감이 되고 다 화기예요. 그쵸? 그러면 이 경금은 도망갈 때가 결국에는 이 임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경금은 임수를 찾아서 도망갈 수가 있겠지요. 그쵸? 그러면은 이 경금에게 임수는 뭘까요? 식신이 있겠죠? 그쵸? 식신이 있겠죠? 결국에는 이 식신은 능동적으로 나의 이 관을 어떻게 보면 경금에게는 살들이잖아요. 이 살들로부터 벗어나겠다고 임수를 찾아서 식신 제사를 하게 되는 사주가 되겠죠. 안 그러면 본인이 죽겠거든요. 그쵸? 그래서 결국 임수를 찾아 떠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어요. 근데 이 당사자에게 얘기를 들어본다면 이 당사자는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다면 그 에너지는 나오게 돼 있거든요. 남들은 느껴요. 근데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일단은 상관을 가지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을 조금 싸근싸근하게 싹싹하게 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우회적으로 돌려서 설명하고 돌려서 말씀하시는 그런 좀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결혼을 하셨다면 그래도 자식을 봐서라도 웬만하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상관과 겁재가 강하신 분들을 위해서 감히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 이 남성분의 사주를 보세요. 이 남성분은 신금으로 태어나셨죠? 여기 뿌리도 이렇게 강하게 있으시네요. 굉장히 뿌리가 있다는 건 주체성도 있고 고집도 있으신 분이시지요. 그리고 여기 경금도 있고 이 금의 성분, 겁재 성분이 엄청나게 강하시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유금하고 합쳐져서 진유합 금, 여기서도 금이 또 만들어지지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도 금, 이렇게 금 합해서 또 금. 그러면 여기서 부인에 해당하는 거는 뭘까요? 부인에 해당하는 건 목이죠. 그쵸? 이 목이 이 많은 도끼와 칼날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갑목은 결국 이 자수를 찾아서 도망가겠네요. 그쵸? 자수를 찾아서 도망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 이 안에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 부인분이셨어요. 간목에게 이 자수는 인성이에요. 결국은 인성은 공부죠. 공부, 마음 공부도 인성이랍니다. 이분은 마음 공부를 엄청나게 하셔서 도를 닦으시면서 이 상황을 지금 버티고 계실 거예요. 이런 사주와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또 궁합이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궁합을 받더라면 이런 사주를 만나시겠습니까? 그쵸?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가 여전히 맞잖아요. 시대가 아무리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 맞아요. 결혼하게 되면 자식을 데리고 직접 키우시는 남성분들 얼마 안 되세요. 대부분 다 여성분들이 아이의 양육권을 갖게 되고 처음에 한두 달 양육비를 보내다가 어느 날 본인은 재혼을 하고 그러면서 양육비는 끊겨요. 근데 애들은 둘, 셋씩 낳았고요. 여성분들은 그 나이쯤 되면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쯤 되면 경력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일은 빤하잖아요. 결국 몸 쓰는 일밖에 없는데 체력은 너무 많이 딸리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 예찬론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비혼주의자도 아니랍니다. 일단 이렇게 상관이나 비겁이 발달하신 분들은 일단 결혼은 안 하시는 게 첫 번째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만약에 결혼을 하셨다면 부단히 이 상관을 부드러운 우회적인 표현인 식신으로 바꿔서 상관경관이 아닌 식신 제사를 사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런 마음 공부를 계속해서 하셔야지 무난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주 공부는 마음의 공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런 사주를 가지고 계시는 남성분이시라면 이 사주 안에 내 부인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부터라도 많이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지까지 같이 살아주신 것만 해도 정말 고마워하시면서 사셔야 되는 사주세요. 이렇게 비겁이 강한 남성분은 죄를 사정없이 극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아주 운이 좋아서 결혼을 하셨겠지만은 그 부인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랍니다. 비겁이 강하신 남성분들, 부인분들에게 많은 예의를 갖추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부터라도 정말 열심히 부인을 위한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상으로 저의 오늘 강의는 마치겠고요. 이왕 결혼하셨으면 내 허물이 있다고 내가 알게 되는 이상 노력해서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단점을 사주를 통해서 아시고 끊임없이 그거를 메꿔 나가는 마음 공부를 하셔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